여러분 안녕하세요. CMTech의 지만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스마트 제조를 위한 기업정보 구축 가이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전체적으로 6개의 챕터로 구성됐습니다. 제조기업 정보의 핵심 과제부터 해서 CMC, EIMS 활용법까지 있는데요. 각각의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간략하게 각각 챕터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여러분에게 먼저 설명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기업 정보의 핵심 과제를 저는 세 가지로 보는데요. 트레이서빌리티, 인터라킹, 풀프루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추적성, 공정 연동, 그 다음에 휴먼 에러 방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트레이서빌리티를 굉장히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그 공장을 예를 들어서 자세하게 어떻게 이 트레이서빌리티 데이터를 구축해내는지 상세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이와 같이 트레이서빌리티를 만들고 나서 조회하는 프로그램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또 이와 같은 트레이서빌리티를 만든다는 것은 MES가 구축되면서 가능한 거예요. 트레이서빌리티만 따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MES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의 하나로서 이 추적성 데이터 구축, 즉 트레이서빌리티를 하는데 이런 걸 하다 보면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POP, 공장의 여러 가지 생산관리 현황 같은 것들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그 대표이사나 임원진들은 경영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외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잠시 후에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트레이서빌리티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해 드리는 것이 첫 번째 챕터입니다. 제조기업 정보의 핵심 과제, 즉 트레이서빌리티라는 얘기죠. 두 번째로는 시스템과 솔루션이 있는데 보통 우리는 이제 ERP, 뭐 MES 이런 거를 뭐 솔루션 또는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각각의 모듈들이 서로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어떤 회사에서는 이런 모듈을 제공하는 데도 있고 제공하지 않는 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현재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고 또 어떤 모듈이 필요한지 그런 것을 잘 알아야만 제조기업 정보의 핵심 과제인 트레이서빌리티 구현이 쉽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그 모듈들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면서 조금 이제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에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업 정보와 목표 설정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현재 여러분의 회사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것을 간단하게 MES 구축 레벨로 볼 수가 있는데 전선화가 전혀 적용되지 않은 레벨 0부터 뭐 고도화가 된 레벨 5까지 우리가 쭉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그러한 챕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정보 지원 자금으로 스마트 공장 지원에 관심이 있죠. 어떻게 지원받는지 그 로드맵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립니다. 자,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업 착수까지 일어나게 할 수 있는지 구축 진행 단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기업 전산 시스템의 역사입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이 전산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무엇을 도입해야 되는지 또 어떤 것이 좋은지 혼동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시대별 솔루션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시스템들이 있었고 어떤 솔루션들이 있었고 각각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미래 4차 산업을 대비해서 우리는 어떻게 정보화 시스템의 그 내용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면요 거의 다 설명이 되는데 마지막으로는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현해 나가는지 또 컨설팅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저희 그 CMC EIMS라는 이 종합관리 툴이 있어요. 이 기업 정보의 종합관리 툴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립니다. 저희 CMC EIMS는 Enterprise Informatization Management System이라고 해서 이 안에 ERP, MES, SCM 등 많은 솔루션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제가 소개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업무 분석을 하고 각각의 이 업무 플로어들이 있잖아요. 이 업무 플로어에서
뭐 우리가 생산 일정 수립을 할 때는 뭐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우리가 생산 일정 수립을 하고, 뭐 그 다음에 그 자재의 그 이 출고는 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출고를 한다. 이런 많은 내용들을 업무 플로우와 함께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공장의 이 설비 구성에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이 구축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려요.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이 이제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회사에 많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여러분에게 하나씩 전부 다 뭐 일일이 다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그 많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미 다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회사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여기서 쉽게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도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각각의 챕터들을 상세히 설명하기 전에 먼저 기업 정보화란 무엇인가, 이 정보화의 개념을 잠깐 살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기업 정보화는 Enterprise Informatization 이렇게 영어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실제 영어권 국가에서는 Informatization이라는 용어보다는 Digitalization 혹은 Digital Transformation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자,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정보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기업 정보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즉 제품 기술, 제조 기술을 더 경쟁력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정보 기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정보화의 필요성은 다 느끼고 있죠. 그래서 정보화의 필요성을 보면은 기업은 이윤 추구를 해야 되죠. 또 경쟁력이 있어야 되겠죠. 고객 서비스 및 품질 향상 당연히 필요하고 원가 절감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모든 기업 활동에 있어서 정보기술의 필요성은 계속 크게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정보화를 하려고 하는 기업들을 제가 보니까 이러한 요율을 갖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면은 MES 구축하려고 합니까? 스마트 팩토리 왜 하려고 그럽니까? 스마트 매니팩처링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50% 정도가 고객이 하라고 해서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많이 합니다. 저희 회사에 의뢰하시는 분들도 고객사가 그 MES를 구축하라고 해서 저희 회사한테 문의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많이 합니다. 좀 수동적이죠. 이때 고객이 무엇을 요구하냐면 따지고 보면 품질을 요구하는 거예요. 안정적인 품질 제품을 받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라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러한 품질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트레이서빌리티, 추적성 데이터를 확보해 달라, 그런 의미로 이런 MES 구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50%와 20% 플러스 거의 70%가 결국은 고객의 요구에 의해서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려는 목표로 이러한 전산 시스템을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한 15% 정도는 원가 절감을 목표로 삼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밑에 있는 뭐 생산성 향상 플러스 원가 절감이겠죠. 원가 절감에서 가장 그 핵심이 되는 세 가지 로스 제거가 있죠. 첫 번째로는 원자재 로스, 두 번째로는 인적 로스, 그 다음에 장비 로스. 이와 같은 세 가지 로스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산하는 과정에서 계량적인 데이터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정확하게 로스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평소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안 하시는 건데, 중견기업 이상부터는 이 PL법 대응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이 PL법이라는 것은 Product Liability라는 뜻인데요. 이게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지불하도록 하는 법이다. 자, 법이에요. 이 법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이 법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제품을 잘 만들어야 되고 또 안전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품질이 좋아야 되고 또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공정 절차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모든 데이터들을 잘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혹시라도 만약에 PL법에 저촉이 돼서 뭐 우리 회사가 법정 소송에 휘말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러한 데이터를 잘 갖고 있으면은 혹시라도 블랙 컨슈머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런 쪽에 대응이 좋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이 PL법을 위해서도 이 MES를 구축하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다는 걸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주장하는 건데,
저는 왜 이렇게 여러분이 스마트 공장을 하고 뭐 스마트 매니팩처링을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제조 분야의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 즉 다시 말해서 정보화 기술을 갖고 있으면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제조상의 일들이 다 데이터화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어떤 문제점을 빨리 해결할 수가 있고 또 발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방법으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표준 데이터가 먼저 구축이 되잖아요. 뭐 스탠다드 타임이라든지 표준 공령, 뭐 표준 원가라는 것을 우리가 구축을 하고 많은 표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초 데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 정보나 또 BUM이라든지 자재 마스터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기초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생산 계획에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월간 생산 계획이라든지 생산 의뢰수라든지 또 제조 실행 명령 같은 것들이 떨어지면은 그때 이제 필요한 자재들이 불출이 되고, 또 각 그 생산 라인에서 공정 관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작업하는 과정에서 품질 관리들이 일어나죠. 이 품질 관리는 뭐 IQC, OQC, FQC 등 많은 어떤 공정상의 품질 관리도 있고, 또 특별한 시그마 6 같은 전문적인 어떤 품질 툴을 써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이 전부 다 잘 진행이 되고 또 데이터화 돼서 제품이 만들어지면은 이제 우리 클라이언트에 가겠죠. 그럼 그 이후에 사후 관리가 일어납니다. 이 사후 관리에서 이 트레이서빌리티가 상당히 더 중요해요. 뭐 반입 관리나 고품 분석 관리 같은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실시간 모니터링 되는 것이 바로 MES입니다. 그래서 현황 파악이라든지 뭐 원격 제어나 시뮬레이션 각종 분석을 통해서 다시 이 표준 데이터를 갱신하고 또 표준 데이터가 기초 데이터를 갱신하고 계속 이렇게 선순환의 구조로 우리의 제조의 그 흐름이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면은 공정 관리가 좋아지고 또 추적 관리가 더 정교해지고 또 로스 제거가 더 많아지겠죠. 그리고 품질 향상이 이루어지고 공정 개선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제조업의 경영에 있어서도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즉 교육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이 되고 또 품질 향상을 이루고 고객 만족이 되니까 수주가 증가되고 또 당연히 이익 증대가 일어나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런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5%의 선순환 구조도 저는 굉장히 중요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때 사실 이 피라미드 구조로 보면 밑에서부터 우리가 그 필요성을 느껴서 이걸 구축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전체 내용을 다 생각하면서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정보화의 필요성은 다 느끼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지 확신이 없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와 같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어디서부터 하는 것이 좋을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 전에 이제 아까 제가 설명했던 6개의 챕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간략하게 어떻게 정보화를 구축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간략하게 대답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즉 방법과 솔루션이 이미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그 전산 시스템으로 ERP, MES, SCM, 뭐 PDM, QMS, WMS 이런 것들이 있고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솔루션들과 시스템들이 있는데요. 이것들 가운데 제조기업인 경우에는 MES가 핵심을 이룹니다. 그런데 MES를 제대로 구축하려면 ERP가 구축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상관관계를 앞으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어떤 전산 솔루션만 얘기를 하게 되면 금방 이해가 안 올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기업 전산 관리 항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전산 시스템에 대한 분류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봤어요. QCD라는 게 있죠. Quality Cost Delivery. 그 다음에 3M이 있습니다. Material, Machine, Man.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각각 이렇게 매트릭스 구조로 놓게 되면은, 자, Material이 퀄리티는 재질이 되고, 머신의 퀄리티는 성능이 되고, Man의 퀄리티는 기능이 되죠. 이렇게 가로로 쭉 연결하면 품질 관리가 되고, 쭉 세로로 연결하면은 Material의 세로의 연결은 자재 관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자재 관리, 설비 관리, 뭐 노무 인적 자원 관리, 공정 관리, 원가 관리, 품질 관리 이렇게 6개 관리로 일단 종합이 됩니다. 이 안에 또 수없이 많은 솔루션과 모듈들이 나오죠. 어쨌든
우리가 관리 시스템을 볼 때는 QCD와 CDM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 보면은 뭐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아까 제가 설명했던 6개의 핵심 그런 전산 솔루션이 어떤 식으로 적용이 돼서 운영이 되는지 그걸 이제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보화 컨설팅을 해요. 우리가 ISP라고 그러죠.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이라고 그러는데 제조기업의 경영 전략에 최적한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한 정보화 전략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이 ISP라고 그러는데요. 아마 여러분 as is to be라는 얘기는 좀 들어봤을 거예요. 컨설팅 할 때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현재 상태는 어떤데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방향으로 제조 시스템을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전산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갈 겁니다 라고 정의를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정보화 요소 정의, 정보화의 구조 정의를 해서 이와 같이 as is to be 프로세스를 만들어 나갑니다. 이런 과정에서 많은 컨설팅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그 as is to be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즉, 이 as is to be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 to be가 선진 기술이기 때문에 여러분 회사보다 이미 선진 기술을 사용하는 그런 회사의 시스템들이 이 MES나 ERP에 있습니다. 그래서 MES, ERP 솔루션 안에는 선진 기법 프로세스가 내장되어 있다. 업무 분석과 컨설팅에 의해 구축된 to be 프로세스를 갭 분석을 통해 현실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실용 프로세스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 ERP와 MES가 좋아요. 그런 방법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우리가 개선해서 나가면 좋은데 우리 회사 실정에 맞지 않고 우리가 지금 당장 구현하기가 힘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실용 프로세스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데 즉 계단을 놓는 그러한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갭 분석의 광의적 개념은요. 기업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요구되는 프로세스가 현재 기업의 현황과 어떻게 다른가를 평가하고 그 차이를 극복하려는 방법과 노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MES나 ERP는 단순히 전산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런 갭 분석을 통해서 기업의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활용되는 기업의 핵심 경영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MES나 ERP를 대할 때 프로그램으로 대했다면 그건 안 됩니다. 즉 CEO가 직접 관여를 하면서 도입을 해야 되고 기업의 핵심 경영 도구로 인식을 하면서 도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이런 내용들은 제가 나중에 6개의 그 각각의 그 카테고리의 그 설명을 할 때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그 개요적인 설명을 전체적으로 마쳤는데 이제 1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1번을 여러분이 시작하려다 보니까 이 1번의 내용이 지금 앞에 설명했던 것보다 훨씬 길고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영상에서 여러분에게 이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지속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앞으로 많은 영상들을 제공할 예정이니까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